프로틀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술 폭격기이자 냉정이의 상징적인 항공기, 바로 F1 1번 아드바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은 공군과 해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베트남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시기였습니다. 미군은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침투해 적의 방공망을 피하고 정밀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를 원했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술 전투기 실험 TFXN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F-22였습니다. F-22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가변익 구조였습니다. 날개 각도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저속 비행 시에는 넓게 펼쳐 안정적인 양력을 확보하고 고속 비행 시에는 날개를 뒤로 접어 마치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여러 전투기에 영향을 주었으며 군사 항공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형 추적 레이더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투기는 낮게 나는 것이 위험했고 야간이나 악천 후에는 작전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FML은 레이더가 지형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고 파일럿은 낮은 고도로 산악 지형을 스치듯 비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F-1은 침투의 달인이라 불렸습니다. 엔진 또한 강력했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 TF300 터보팬 엔진 2개는 기체를 마 2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내부 무장창에는 폭탄과 미사일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래식 폭탄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운용 가능했기 때문에 전략적 억지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비용 초과 문제가 발생했고 기술적 결함도 많았습니다. 특히 해군형 F-1B는 항모 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군형 F-111은 끝까지 개발되어 1997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F-111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몇 차례 사고로 인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점차 개선된 모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할 수 없었던 고속 저공 침투와 정밀 타격은 미군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F-111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었습니다. 지상 레이더망을 피하고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기에 전략 폭격뿐 아니라 전술 작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전쟁 후반부에 이르러 F-1M은 그 징하를 인정받으며 미군의 중요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걸프전에서도 F-1은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과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F-1은 최신 전투기들과 나란히 작전에 투입되며 여전히 쓸만한 베테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항공기의 별명인 아드바크는 영어로 개미알기를 뜻하는데 독특한 뾰족한 기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전에서 보여준 능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호주 공군 역시 F-111을 도입해 장기간 운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호주의 전략적 억지력을 담당하며 국가 방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했죠. 호주에서는 피그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기체가 무겁고 정비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이더 회피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